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21강 노사관계와 그 프로 스포츠의 그 노사 협약 과정들, 간략한 역사들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고요. 예, 어, 우리가 이제 갈등과 협상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협상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뭐 특히 이제 어느 조직이나 뭐 회사, 특히 뭐 회사에서 이, 이 노사 간의 협상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협상이죠. 예, 뭐 여러분들이 뭐 글쎄요 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월급쟁이로 노동자로 살게 될 것이고 예,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자로서의 또 이 권리랄까 이런 것들을 잘 획득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어, 이 노사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제 쭉 하게 되겠고요. 자 먼저 자 집단적 노사 관계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이 뭐 노동조합, 레이버 유니온 뭐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니온 그러면은 뭐 이제 노동조합을 대부분 말합니다. 노동조합, 뭐 노동자, 노동 이런 말이 일단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 노동이라는 단어의 그 어감이 좋지 않아요 좀. 예. 그 노동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왠지 뭐 저기 북한 뭐 노동당 뭐 예,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예. 사회주의의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뭐 모두가 노동자이고 근데 이제 노동자라는 말 대신에 이제 근로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로자. 예. 근데 사실 뭐 근로자나 노동자나 둘 다 똑같이 노자가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로자는 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노동자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근로자라는 말 대신에 노동자를 많이 씁니다. 예, 뭐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 변화의 전이대로서의 노동조합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좀 어감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노동자, 노동조합, 뭐 노동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특히 이제 해방정국 이후에 좀그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이제 그, 뭐 미군정 이후에 이제 반공, 예, 이쪽으로 이제 이념이 워낙 굳어져서 오랫동안 군사정권도 거치고 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특히 이 노동이라는 거를 사실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요. 예. 뭐 전태일 열사가 노동 3법 보장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 몸을 불살랐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 심리적 관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자의 특히 조합 노동자들이 왜 조합을 결성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의 계약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회사에 나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회사와 이제 노동 계약서를 쓰거든요. 뭐 알바를 하더라도 씁니다, 다. 기본적으로 그 계약은 그 회사와 개개인 노동자와의 일대일 계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과 회사가 말하자면 이제 갑과 을로 뭐 그 노동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는 그 조직이 된 단체잖아요. 예. 전문 인력도 많고 예. 그런데 나는 나 혼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어떤 단체와 싸우는 셈이 아닙니까? 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협상이 될 리가 없죠. 당연히 불리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거는 불리한 게임이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애초에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가 사용자 혹은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면은 우리도 단체를 조직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게 노동조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노동조합을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는 어떤 전진 기지같이 생각했습니다. 전제 조건. 여기 이제 전위대라고 나왔는데, 예. 그런 의미로 봤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게 그 보수적인 그 반공 정권 하에서 우리나라 특히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이게 재밌는 게 또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그 빨갱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 노동자의 날 있지 않습니까? 노동절. 예, 그게 이제 5월 1일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거. 예. 그 5월 1일 날은 그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쉬입니다. 예, 5월 1일. 그날이 이제 세계 노동자의 날이에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날을 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물론 뭐 자본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 다 쉽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유래가, 예. 어, 노동자의 날로 이제 그 5월 1일을 정하게 되는 그 유래가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오리진이. 예. 그 미국의 이제 시카고에 그 헤이 마켓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 거기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시위를 했어요. 이제 그 권리를 찾겠다 뭐 이런 의미로 1800년대 후반쯤에.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군중들이 모이고 이렇게 되게 그 때로는 폭력도 좀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와중에 경찰이 그 강제로 진압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총기가 이제 발사하고 이러면서 민간인들이 죽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그 헤이마켓 뭐 라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이마켓 폭동, 예, 또 헤이마켓 뭐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누가 그 잘못을 해서 그런 그 발포를 해가지고 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예, 정확하게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경찰이나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고 그 총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주동자 한 5명을 잡아가지고 다 사형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통 때문인지 미국에서 그 특히 한 2차 대전 이후까지 그 노동조합에 대한 그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았고, 예,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날을 기념해서 헤이마켓 그 사건을 기념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노동절을 삼아서 기념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노동절은 5월 1일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예. 자기들이 오리지널인데 예.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예.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 왜냐하면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날이 뭐 이제 주말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국은 이렇게 공휴일을 뭐 월요일로 해놔요. 예. 뭐 1월 첫 번째 뭐 월요일, 뭐 1월 세 번째 월요일. 근데 이제 그 노동절은 9월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여름 휴가철이 보통 이제 학생들 초중고등학교생들 방학하는 뭐 한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그때까지를 여름 그 휴가철로 보고 그 비행기 값도 그때가 비싸고 성수기라서 호텔 값 이런 것도 비싸고 그래요. 그때까지 이제 여행을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미국에서 벌어진 그 헤이마켓 사건 때문에 생긴 게 노동절이고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그걸 기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 이런 식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사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고. 예. 어, 그래서 어쨌든 뭐 노동자는 조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노사관계 당사자가 누구누구냐? 당연히 노동자와 그 사용자, 즉 회사는 그 양 당사자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정부가 들어가요. 보시면은 정부가 들어가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같은 역할이죠. 말하자면 예. 경기에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있듯이 그런 셈이죠. 우리나라에도 노사정 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보통 이제 이렇게
이 노사만 에다가 정부까지 합쳐서 세 개로 이제 요즘에는 봅니다. 예.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사 관계가 이제 발전해온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개별,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각자 노동자와 회사 간의 계약.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진짜 옛날에는 한 19세기 초반 뭐 이때는 어, 노동자끼리 이렇게 술집에서 일 끝나고 둘이 따로 모이는 것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들끼리 모이면 저거 무슨 꿍꿍이를 꾸밀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염려 혹은 우려했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단결권, 뭐 단체 교섭권, 뭐 파업권 이런 거 중에 그 단결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립도 하다가 뭐 오랫동안 대립했었고 지금도 대립하고 있죠. 사실 뭐 많은 나라에서. 예. 근데 이제 노사가 무조건 대립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협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사 관계, 뭐 상생하고 협조하고 서로 간의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뭐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별 이거는 이제 그 업종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속노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뭉치기도 이게 좋죠. 왜냐하면 그 성격이 비슷하니까. 직종별은 이게 이제 무슨 뭐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의사, 약사 이런 식으로 어, 그런 거고 기업별은 뭐 현대면 현대, 뭐 대우면 대우, 대우는 망했죠. 예. 삼성이면 삼성 이런 식으로. 근데 기업별로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은 그냥 그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크게 우산처럼 이렇게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대 노총이 있죠. 예.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자, 노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가? 경제적, 공제적, 정치적. 여기서 일단 자릅시다. 예. 보통 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경제적은 임금 협상,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뭐, 복지 혜택에 대한 협상,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보시고요. 공제적은, 어, 이게 이제 뭐 사내 친목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경조사 있을 때 그 회비 걷어가지고 그걸로 뭐 화환도 전달하고, 또 뭐 금일봉 전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때 얼마, 뭐 장례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뭐 사내 뭐 매점을 운영하면서, 그쵸, 뭐 물건 값을 싸게 공급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공제회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군인도 군인 공제회가 있고 그렇듯이, 예. 정치적 기능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뭐,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노동조합도 정치 행위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이익단체니까, 예. 자신들의 그 권리에 부합하는 정책이나 입법 활동을 뭐 지지하고 또 후원하고 또 때로는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법안은 뭐 그 통과되지 못하게 데모하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예. 당연히 사람은 다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예. 그걸 뭐 나쁘다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예. 뭐 이런 정도 기능이 있고, 노동조합의 이제 노동조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독점적인 측면이 있고, 집단적 발언권 측면이 있는데, 독점적으로 보는 거는 노동조합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것들 모여가지고 데모나 하고 말이야, 일은 안 하고, 어? 저 경제 발전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놈들 저거 어? 괜히 그냥 월급 더 받으려고 그냥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시선이 있죠. 예. 반면 집단적 발언권 측면은 그 노조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당연히 노동자는 약자니까 그 사용자와 동등하게 협상하려면은 단체로 뭉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민주적으로 교육받다 보니까 시민의식도 향상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당연히,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예, 노동조합을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이상한 게 그 계급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급 의식. 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예.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됐다고 치고 예. 근데 생각하기에는 마치 자기가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소득층이고 굉장히 그 완벽한 노동자인데 누가 봐도 마치 그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부유층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계급 배반적인 투표, 뭐 잘못된 계급 의식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계급 의식을 그 올바르게 갖는 데는 예, 노동조합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음. 자, 단체 교섭으로 갑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단체 교섭이에요. 콜렉티브 바르게닝. 왜냐하면은 개별 교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개별 교섭을 하면 판판이 깨집니다. 노동자가. 예, 이길 수가 없어요. 회사에는 뭐 회사에는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각종 전문가가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나 혼자 다 어떻게 합니까? 예, 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파워, 예, 협상의 파워가 누가 더 셉니까? 예, 회사가 훨씬 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완전 불리해요, 이건. 이게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동조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조건을 집단적으로 거래에 타협하는 절차.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그 노조원들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예, 기능을 합니다. 뭐 저 데모하는 놈들 다 잘라버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제도가 있어요.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뭐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준법 투쟁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들은 직장 폐쇄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마련된 방법이에요. 그 분쟁 해결하는 방법에. 물론 뭐 협상을 해서 그 평화롭게 해결하면 제일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작업장의 규칙, 보상, 뭐 복지 등등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든 됩니다. 예. 그런 거를 또 이제 바꾸기도 하고 우리 10년 전에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바꿉시다. 뭐 이러면 뭐 그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경영 활동에 대한 견제와 자극의 역할을 해서 경영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었죠. 노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저거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놈들 저거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어?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의 문제점이 뭔지 제일 잘 알고 또 그 대책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상생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을 하고 나서 체결하는 것이 단체 협약이다. 그래서 이제 콜렉티브 바게닝 어그리먼트 CBA가 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CBA를 그 북미 스포츠 리그의 뭐 거의 모든 그 리그에서 합니다. 그 선수 노조가 있고 그 리그 사무국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커미셔너잖아요. 그쪽에 예, 그 총재 그리고 노조 대표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콜렉티브 바게닝 어그리먼트를 보통 한 6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6년, 5년 이 정도.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룰을 따르고 이제 그게 만료되면은 또 협상을 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우리가 그 적용할 단체 교섭을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데 MLB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이제 내년에 끝나요. 이 콜렉티브 바게닝 어그리먼트가 그 CBA가. 그래서 아마 협상을 들어갈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예. 그래서 뭐 그 선수의 최저 연봉은 얼마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다 정해요. 예. 뭐 되게 사소한 것도 많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 동계 훈련 동안 뭐 그 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 그 겨울에 쉴 때 단체 훈련을 금지한다 뭐 이런 그 아주 그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까지 다 그 넣습니다 거기. 예. 자 그렇고요. CBA 얘기했었고 예.
자, 만화 송곳. 이게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예. 이게 그 작가가 이규석인가 막 그런데 그 저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되게. 그리고 어, 이, 이 만화에 보시면은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그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만든 그 쇼핑몰이에요. 아니, 쇼핑몰이 아니라 뭐죠? 그 하여튼 월마트나 무슨 저기 홈플러스 같은 그런 그 뭐라고 하죠? 마트? 뭐 대형 마트? 예, 대형 마트예요. 예. 그런데 그 실제로 이 만화의 얘기 중에 상당수를 따서 실제로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카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카트? 예. 그 염정아하고 문정희가 이제 공동 주연한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엑소의 도경수가 나옵니다. 그 염정아 아들로. 예. 생각 그런데 어 그 이제 그 대형마트에 계산원 그 아줌마들이죠. 그야말로 아줌마들이 그 노조를 만들어서 예, 그 싸우는 얘기예요. 그 카트라는 그 영화가.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만화 송곳 만화에 보면은 이런 이제 뭐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 수업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노사교 수업, 그쵸? 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작성까지 예,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니 무슨 애들을 저기 빨갱이 만드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독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역할 놀이니까 일종의 이게 역할극이잖아요. 누군가는 노동자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할까요? 노동자 편 아니면은 사용자 편?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왕이면 그래도 사장이 낫지. 어? 야, 월급 받는 노동자 생활 할 거야? 그냥 사장 한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독일 애들은 거의 뭐 90% 이상이 그 노동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은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뭐 90% 이상은 노동자가 될 거니까. 그렇죠. 물론 뭐 자기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아서 그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런 애들은 이제 사용자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노동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빠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월급쟁이 하지 말고 사장한다 그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프랑스는 고등학교 사회과학 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라네. 예, 이게 이제 그만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런 노동자의 권리, 투쟁 이런 걸 많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진국에서 예, 어, 뭐, 뭐 배울 게 많지만 예, 이런 것도 배워야죠 사실. 예. 여러분 예,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자주 파업을 합니다. 예. 근데 파업을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예. 새 학기 시작하자마자 합니다. 예, 파업을. 그래야 파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파업이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은 사람들이 뭐 신경을 안 써요. 뭐 쟤들 뭐 파업해 요즘에? 한대 뭐 하나인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도 뭐 하나 봐 이러면 안 돼요. 파업은 그 효과가 극대화되려면은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 뭐 그래서 프랑스 이런 데는 잘못 가면은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예, 철도 파업을 합니다. 예.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여행을 가야 되는데 기차가 없어. 예, 파업해서 안 해요. 운행을.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아, 이 자식들 다 잘라버려야 돼. 뭐 이러면서 씨, 어?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가 불러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이런 데서는 파업하면은 또 하나 보구만 뭐 이번에는 이유가 뭐래? 뭐 워낙 자주 하고 예, 흔하니까 그게 예,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도 노동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감정이입을 노동자한테 하는 거죠. 사용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까 미국 얘기 하나 말했죠. 미국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파업을 한다 그랬죠. 예, 한 달씩 합니다, 막 파업을. 예, 그냥 대충 하다가 말지 않아요, 절대로. 이 미국의 교사 노조가 굉장히 강하게 조직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노조를 이끄는 그 투쟁가들은 아주 정말 숙달된 정치가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정계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하고도 1대1로 로비하고 만나고 이 정도입니다. 그 위상이 대단해요. 예. 어, 뭐 뿐만 아니라 무슨 뭐 트럭 노조, 집배원 노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 그 조직이 워낙 크니까 노조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요. 정치적으로도. 예. 그, 우리나라가 특히 전교조 이런 게 얼마 전까지 불법이었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같은 학교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교육부에서 온 분이 있었거든요. 교육부. 예, 교육부 공무원인데 이제 파견을 나온 거예요. 미국에 이제 유학 같이.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교조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 선생님들 파업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간 예, 미국 엄청나게 파업합니다. 미국이 뭐 민주주의의 나라고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파업 한번 하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미국 프로 스포츠의 노사 관계를 가져. 그래서 스포츠 얘기로 돌아오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프로 스포츠가 그 CBA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과정을 좀 보실까요? 그럼 처음에 뭐 프로 스포츠가 처음 생긴 게 이제 19세기 말이라고 보면은 미국에서 그때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은 선수하고 팀하고 그냥 자유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냥 뭐 개인적으로 내가 뭐 저 팀에 뭐 A팀에 B팀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뭐 누가 있을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유경, 예. 권유경 팀하고 강호영 팀이 있다고 칩시다. 예. 갑자기 생각나는 이름이 그 두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예. 지난 학기에도 수업을 들었었고 이번 학기에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야구 선수인데 잘해요 야구를. 그렇다고 치고 예. 내가 너무 야구를 잘하는 선수야. 내가 어디 가서 야구를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제 권유경 팀에서 예. 나 일로 와봐. 야, 너 내가 우리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너 우리 팀에서 뛰어라. 콜? 그래서 콜 그래 100만 원 괜찮아. 그래 내가 계약할게. 사인했어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강호영 구단주가 나타나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125만 원 줄 테니까 한 달에 나랑 계약하자. 100만 원보다 125만 원이 낫지? 그래 뭐 먼저 거는 뭐 어떻게 되고 말고 난 신경 안 써. 125에 사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우경 구단주가 꽉 빡쳤어요. 저 자식이 나랑 계약했는데 절로 가? 너 얼마 준다 그랬어 걔가. 1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150만 원 줄 테니까 이리 들어와 이 자식아. 저를 끌고 갔어요. 이렇게 목덜미를 붙잡고 이씨 일로 와 임마. 갔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할게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야 나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콘트랙트 점퍼라고 그래요. 예. 더 좋은 계약을 향해서 메뚜기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점프 점프. 예.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얌체 같은 짓이죠. 사실 이거는 좀 그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건데 한번 계약했으면 끝이지. 사실 어떻게 그걸 또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그래도 뭐 더 좋은 데가 오라고 하면 하는데 뭐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견 하여튼간 뭐 그래서 구단주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다 모여봐. 권유경, 강호영 다 모였어요. 이제 이렇게 10명이. 그래가지고 야 이제부터 응? 그 콘트랙트 점퍼 이제 받아주지 마 니네 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한 번 사인하면 끝이야. 알았어? 그 딴 팀하고 사인 못하게 한 번 했으면은 그렇게 정해. 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주들이 합의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류 조항이라고 해요. 영어로 reserve clause. 이게 뭐냐면은 한 번 계약하면은 예, 그 팀에서
이렇게 그 트레이드나 방출을 시키기 전에는 딴 팀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 영원히. 예, 좀 무서운 조항이죠. 한번 우리 팀 계약했으면 넌 끝까지 우리 팀이야. 뭐 내가 뭐 필요 없어서 자르거나 아니면 트레이드 시키지 않는 이상 딴 팀으로 못 간다 너. 예, 이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이 룰이 언제까지 갔냐면 1970년대 초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갔어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프로스포츠, 뭐 혹은 전 세계 프로스포츠의 그 계약 관계에서 근간이 되었던 조항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끝이지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해. 소속팀 뭐 변경 없어. 그 옛날에는 선수가 팀을 옮기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트레이드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예. 지금에 비해서는 선수들의 이동이 훨씬 적었죠. 자, 그랬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MLB 선수 노조 그 위원장, 예, 그 말빈 밀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66년도에. 예, 1966년도면은 그 비틀즈가 한참 인기 좋을 때, 예, 미국에서 히트 막 칠 때고요. 예, 뭐 그럴 때입니다. 예.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였냐면은 Executive Director of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그러니까 선수 뭐 연합회 이런 거죠. MLB 선수 연합회의 뭐, 뭐 수석 위원장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장, 뭐 수석위원장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이걸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철강 노조를 이끌었던 그 실력을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선수들은 뭐 야구만 했지 노동조합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임한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좀 해주시오. 우리가 돈은 두둑히 드릴 테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단 상대로 맞서 싸웁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던 와중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 컬트 플러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컬트 플러드 이 선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었던 외야수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팀에서 트레이드가 됐어요. 너 트레이드 됐으니까 저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뭐 싫어도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예. 나 가기 싫은데 어? 가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트레이드 되면 가는 거 몰라? 그랬어요 이제 예. 그랬더니 난 못 가겠어. 응? 배째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못 가겠으니까 날 자르든지 맘대로 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 ML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다니다가 뭐 생각이 바뀌어서 갑자기 나는 LG로 가고 싶다.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LG에서 오라고 해요. 실제로. 그러면 갈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이니까 그건. 근데 왜 나는 못 가? 나는 왜 가기 싫은 팀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너 LG 가지 말고 무조건 저기 뭐 기아 자동차로 가라. 그러면은 그 회사가 좋건 싫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억지로 가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건 굉장히 그 반인권적인 처사이잖아요. 사실. 근데 소송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소송의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그 여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론. 이게 그 재판의 결과라는 것도 사실 여론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의 구형 이런 것도 징역 5년 구형해 볼까 했는데 갑자기 여론이 안 좋아. 뭐 그 솜방망이 처벌이다. 뭐 그런 놈을 어떻게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냐. 이거 15년 이렇게 막 바꾸고 그럽니다. 실제로. 예. 여론의 힘이 무서워요. 진짜로. 근데 여론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통 야구 팬들이 커트 플러드 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맘대로 결정하면 안 되지. 이거 안 돼. 그거 선수 편을 들어줘야 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당시의 분위기는 안 그랬어요. 당시에는 19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어떻겠어요? 아니 그 자식은 그 이상한 놈이네 그거. 아니 그 야구의 근간이 되는 이 보류 조항을 그럼 뭐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도 되게 안 좋았고 언론들도 이 커트 플러드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블레스페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스페미라는 단어가 이제 BLA, BLESPHEMY
블레스 페미, 좀 어려운 단어인데, 블레스 페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스 페미 하면은 이게 신성 모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침을 뱉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이야 이건. 신에게 도전하는 행동이야 이런 식으로 야구의 규칙을 마치 그 신적인 걸로 생각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졌어요 실제로 그 재판에서. 커트 플러드가 졌고 뭐 그냥 쓸쓸히 은퇴했죠. 뭐 어떡합니까 뭐. 그래서 뭐 굉장히 불행한 말년을 보내다가 뭐 죽었습니다. 아파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 플러드는 재판에서 졌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뭔가 큰 그 깨달음을 줬어요. 아 그래 이 보류 조항이라는 게 그렇지 좀 문제가 있어 아무래도 이게. 아이 어떻게 그걸 그 이상한 거를 그때 100년 동안이나 해왔냐 우리가. 그러면서 아 그래 그 선수가 어느 정도 기간이 차면은 그 팀도 옮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자기 맘대로 또 가기 싫은 팀은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래서 뭐가 생기냐? 자유계약 제도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생겨요. 메이저리그에 생기고 다른 스포츠도 다 보죠 이제 그걸 MLB에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다 따라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프로스포츠에 FA 제도가 생긴 게 미국에서 1970년대 한 초중반이에요 대부분 다. 그때 되면은 다 이제 현재와 같은 FA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커트 프로드가 굉장히 그 선구자였죠. 자신은 물론 뭐 희생됐지만 그런 거죠. 자, 그 노사관계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파업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뭐 근데 가장 크고 좀 심각했던 파업이 1994년도 시즌이에요. 이때 8월에 시즌이 중단돼가지고 아예 그냥 끝까지 그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냥 안 했습니다. 8월부터. 그래가지고 월드 시리즈도 못했고 이때는 그 챔피언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특히 어린이들이 아 우리는 야구를 사랑하는데 왜 야구를 안 하나요? 선수들은 뭐 이러면서 뭐 이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주로 사치세 뭐 이런 건데 셀러리 캡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고 일단 크게 아주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요. 농구도 NBA도 98, 99 시즌에 직장 폐쇄를 해가지고 직장 폐쇄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그 사용자 측의 권리예요. 락아웃이죠. 락아웃. 원래 82경기인데 50경기밖에 못했고요. NHL 그 북미 하키 리그 여기는 아예 2004-5 시즌에 그냥 한 시즌 내내 그냥 안 했습니다. 한 게임도.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흔하다기보다는 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야구 선수들이 뭐 무슨 어떤 이유에서 파업을 해서 뭐 10게임을 못했다 그러면 아마 선수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미국도 물론 선수들한테 여론이 안 좋긴 하죠. 그런데 뭐 반반입니다. 거의 그 구단이나 그 사무국 쪽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크고 그래요. 그게 이제 미국 프로스포츠 노사관계의 그 대략적인 역사를 몇 가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빈 밀러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마빈 밀러가 워낙 중요한 인물이에요. 물론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에 들어갔다?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홀 오브 페임. 그만큼 의미 있는 인물이고 현재와 같은 그 메이저리그의 노사관계를 만든 장본인이죠. 구단주들은 아주 싫죠. 몸값을 올려놓은 주범이라고 보는 건데. 자,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는 뭐 프로스포츠가 생긴 게 그 전에 커트 플러드의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커트 플러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건 좀 사진이 또 있네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마빈 밀러고요. 이게 이제 94년도 당시에 사진이 왼쪽 위에 있고요. 예. 어린이들은 야구를 사랑합니다. 파업하지 마세요. 뭐 이런 Please no strike 이런 사진이 있는데 사실 이 파업으로 메이저리그가 잃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94년도 파업 그때를 기점으로 그 NFL의 인기가 MLB를 추월했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에 사진은 2004년도 5년도 아까 얘기했던 그 NHL 예, 그 사진을 그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나라는 뭐 프로 스포츠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으니까 80년대 이후의 일이죠. 예. 80년대 이후에 최초의 그 어떤 움직임은 88년도 최동원 등의 주도로 당시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했던 것도 아니고 설립을 시도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그 노동조합을 대하는 그 시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프로야구는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잖아요. 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벌 기업들이 뭐야 이거? 노조 안 돼. 큰일 나. 애초에 싹을 잘라야 돼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 주동자였던 이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 여러분 뭐 아시죠? 뭐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과거에 그 조승우하고 양동근이 나왔던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승우가 연기했던 역할이 최동원 선수 역할이었어요. 이 선수가 글쎄요,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뭐 훌륭한 투수가 많죠. 예. 그런데 정말 그 임팩트, 예, 그야말로 그 강렬함, 예, 그거는 최동원이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예. 물론 뭐 선동열도 있고 뭐 많은데 예. 이 최동원이라는 선수의 그 맹활약은 1984년도 롯데가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그때 아주 그냥 진짜 빛이 났는데요. 당시 롯데가 4승 3패로 삼성 라이온즈를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그 롯데 4승을 할 때 그 4승을 한 투수가 모두 최동원이에요. 예, 예. 그거는 신기록이죠. 영원히 깰 수 없죠. 왜냐하면 한국 시리즈를 어차피 네 번밖에 못 이기는데 어떤 팀이든 그렇죠. 그 중에 4승을 한 명이 다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물론 뭐 있을 수가 없는 건 아닌데 매우 희박하죠. 확률은. 예. 최동원이 그때 진짜 거의 뭐 매경기 나와서 진짜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날 선발로 나와서 완투하고 다음날 3이닝 또 던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 옛날이니까 그렇게 가능했지. 지금은 뭐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승을 시켰는데 롯데에서 그러니까 롯데로 치면 진짜 그 슈퍼스타 중에 대스타죠. 그런데 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롯데 구단하고 삼성 구단이 말하자면 담합을 해가지고 그 롯데의 최동원을 비롯한 그 주요 선수를 삼성으로 보내고 삼성의 또 스타였던 그 김시진, 장효조 이런 선수들을 롯데로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니네 봤지? 노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된다. 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요 선수 트레이드 및 강제 은퇴. 그래도 야구 잘하는 사람들은 잘리진 않았어요. 트레이드는 됐지. 예. 아 그래, 쟤네들은 실력이 좋으니까 그래도 자를 순 없고 트레이드 시켜버려. 근데 이제 실력이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 선수들은 아이 저 새끼는 잘라버려다. 아이씨 골치 아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시범 케이스로 단단히 보여줬죠. 니네 봤지? 노조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자,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99년도에 우리나라도 FA가 생겼습니다. 그럼 뭐 지금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뭐 10년 해야 되고, 예.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팀에서 10년을 뛰어야 FA를 주는 뭐 그것도 이제 거의 정경기를 다 뛰어야 뭐 되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2001년에 이제 이게 무슨 FA냐 이건 명목뿐이고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선수협회 비슷한 거 선수 노조는 아니었어요 이때도 예. 선수협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제 거리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
김재현, 양준혁, 뭐 이런 선수들, 박충식,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송진우, 마혜영 이런 사람들 예, 했었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기서 복붙이 나옵니다. 복붙 위에 여기 있죠? 주요 선수 트레이드 및 강제 은퇴 예, 똑같아요. 예, 주요 선수 트레이드 및 강제 은퇴 컨트롤 V 컨트롤 C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혜영이 말하자면 주동자였거든요. 그때 그 선수협회 예, 롯데 대표 선수였죠. 롯데의 간판 스타였고 예, 삼성으로 트레이드 됩니다. 예, 그때 그래서 그때 롯데 삼성으로 와서 그 다음 해 2002년도에 어쨌든 뭐 2002년도에 그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예, 마혜영이 끝내기 홈런을 쳐서 삼성이 우승을 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삼성한테 잘 된 건데 예, 아무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강제 은퇴 혹은 트레이드가 있었죠. 예, 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아직도 이제는 뭐 FA 제도도 정착이 됐고 뭐 돈 많이 받는 선수들은 뭐 거의 100억 이렇게 받으니까 한 4년 기준으로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서 어, 또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갈 길이 멀죠 아직도. 예, 뭐 제대로 된 컬렉티브 바게닝 어그리먼트도 없고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아무래도 노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예, 여전히 좀 안 좋은 면도 있고 예. 그래서 어, 앞으로가 사실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사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에 어, 이게 이제 84년도 롯데가 우승할 때 그 마지막 그 우승을 확정짓고 환호하는 그 최동원 선수의 모습이 11번.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하고 롯데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케팅에서 그 스토리를 발견하고 뭐 개발시키고 그 삼성 선수들은 장효조라는 그 과거에 그 대구 상고 출신의 예, 명 타자가 있었어요. 예, 그 선수가 10번이었습니다. 10번. 예, 왼손 타자였고 10번 등번호가 10번이었어요. 최동원의 상징은 11번이에요. 등번호. 예. 그래서 뭐 그 이후에 굉장히 잘 치는 왼손 타자들은 10번을 많이 달고 예, 팀의 에이스인 오른손잡이 강속구 투수들은 11번을 달고 이게 전통같이 내려왔습니다. 쭉. 예. 그래서 롯데하고 삼성이 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루 날 잡아서 예, 롯데는 전부 11번을 달고 뛰고 예를 들어서 예, 삼성은 둘 다 삼성은 전부 10번을 달고 뛰고 예, 장효조 이런 식으로 한번 경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예. 물론 두 선수 모두 삼성 롯데 다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괜찮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한번 뛰어보는 것도 어떨까. 정 안 되면 시범 경기에서라도 예. 그러면 얘기거리도 되고 이게 역사를 소환하는 것도 되고 팬들한테는 올드 팬들은 추억도 돋고 예. 젊은 팬들은 뭐 전통도 배우고 뭐 그런 게 될 텐데 옛날 유니폼도 팔아먹고 예.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예. 어, 그런 것들 이 한국 프로야구의 노사관계 이런 것까지 좀 해봤어요 오늘. 예.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경영 평가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그 POLE에서 이제 2죠. 예, 평가.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